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내용 증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용 증명. 이렇게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용어인데, 무슨 내용을 증명한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내용 증명이라는 말 자체를 접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용 증명은, 어떠한 어떤 사람과 아니면 어떤 기관하고라도 나하고 의견이 달라서 아니면 재산상의 손실이 있든지 바로잡을 게 있을 때 그것을 소송으로 가기 전에 그 전 단계로서 이렇게 그 어떤 내용을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행위라고 보면 별로 좋지 않은 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접하지 않는 한평생 인생이 제일 나을 것 같은데, 혹시나 그런 일이 있게 된다면 잘 대처를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우선 내용 증명, 그 말 자체의 뜻을 한번 보자면, 어떠한 내용, 여기서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서로 간에 이견이 있는 당사자 아니면 재산상의 침해가 있든지 바로잡을 게 있다 그러면 그 당사자 간에 어떠한 내용을 갖다가 그 상대방에게 고지를 하는 그런 그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당사자를 표시를 하고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육하원칙이라는 말을 쓰지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내용을 갖다가 조목조목 어떠한 삼자가 보더라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을 써주면 되는 것이고, 증명이라는 또 말이 있는데, 무엇을 증명하는지는 그 내용에 나타나 있지만 증명의 주체가 있습니다. 이 내용 증명이라는 것은 세 개의 똑같은 문서를 복사를 해서, 한 분은 내가 보내게 된다면 내가 가지고, 한 분은 그 통지를 받게 되는, 내용 증명을 보게 되는 그쪽으로 발송을 하고, 다른 한 분은 우체국에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의 당사자는 우체국이 되겠습니다. 우체국에 똑같은 문서가 보관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증빙을 한다, 증명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체국은 국가의 기관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어떠한 개개인 간의 일이 있을 때 거기서 증명을 하는 것은 믿을만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 증명 문서는 보통 한 3년 정도 보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을 보내고 문서가 분실이 되더라도 우체국에 다시 그 문서 있지 않습니까? 봅시다. 발급을 아니면 사본을 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증명이 되는 그런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 증명은, 그 내용은 피해나 어떠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그런 내용을 하시면 되고, 증명을 하는 것은 세부가 복사가 되어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우체국에서 그 내용을 증명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중개를 하다 보면 내용 증명을 심지어 저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용 증명을 보내야 됩니까? 아니면 심지어 써주실 수도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오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중개를 하면서 겪게 되는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내용 증명을 직접 작성해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오셨는데, 그 답변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것을 법무사나 변호사 아니면 중개사무실을 통해서 써야 된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어떤 일에 있어 가지고 당사자가 직접 이렇게 수기로 적어도 되지만, 수기를 해석하는 게 글자가 잘못됐다, 잘됐다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타자를 치든지, 타자가 아니고 요즘은 워드로 이렇게 컴퓨터로 작성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 내용을 명확히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게 써가지고 그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내용 증명을 그렇게 써가지고 세부 복사를 한 다음에는 우체국에 가서 내용 증명을 발송하려고 합니다 하면 이렇게 하세요 하고 수수료 얼마를 내세요, 이렇게 될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내용 증명이 왔는데 일부러 안 받으면
그 내용 증명은 무효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어떤 이제 잘못을 했는데 상대방이 뭐 소송이나 다른 식으로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로서 나한테 내용 증명을 발송할 수도 있겠죠. 그 내용 증명을 내가 받지 않는다면 뭐 그 내용 증명 자체가 나한테 이제 고지가 안 됐으니까 그 다음 일은 일어나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의도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받는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내용 증명이 나한테 왔다면 그것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바로잡는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낫습니다. 무조건 이제 안 받고 수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수치 불량으로 다시 재발송이 되기는 하겠지만, 발송자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공시송달이나 다른 것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나한테 이제 발송을 했는 것으로 치고 그 다음 단계를 그냥 이렇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내용 증명이 나에게 왔다면 일단 읽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이나 반응을 하시는 게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잡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중에 소송이나 그런 이제 일의 전 단계라고 보시면 내가 보낸 내용 증명도 나중에 그 되려 좋은 쪽으로,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작용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피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바로잡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내용 증명을 보내는 주소는 어디로 해야 될까요? 당사자의 뭐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실제 거주지로 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뭐 그 사람이 근무하는 쪽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오셨는데, 답을 드리자면 내용 증명은 상대방에게 고지를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주소지든 뭐 그 사람의 근무처든 뭐 아니면 그 사람이 그 장소에 거기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쪽으로 보내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직장으로 보내도 상관은 없고, 어디든 그 사람 그 당사자가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 이분은 이제 조금 구체적인 상황이 있었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가지고 내용 증명으로서 먼저 이렇게 상대방에게 고지를 하고 압박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세금을 이래 받았는 그쪽 사람은 실제 이제 그 아버지고, 어머니 그 집의 어머니가 그 소유자로 되어 있다. 그러면 나는 어느 쪽에 내용 증명을 보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오셨는데, 이렇게 당사자가 모호하거나 아니면 그 여러 사람이 얽혀 있다면 내용 증명은 그 당사자나 얽혀 있는 사람 모두에게 보내는 게 낫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머니, 아버지 그쪽에 이제 집주인하고 옆에 있는 뭐 남편 되는 분 다 같이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뭐 어떤 이제 사돈의 팔촌이 옆에 또 이렇게 관여를 하고 조언을 해줬다 그러면 그 사람도 알고 있으라고 내용 증명을 발송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이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당사자도 괜찮겠지만 당사자와 연관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고지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내용 증명은 3통이 기본이지만 4통, 5통 같이 한꺼번에 보내도 상관은 없습니다. 모두에게 알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내용 증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데, 내용 증명을 보내게 된다면 안에 이제 내용을 간략하고 명확하게 적어가지고 우체국에 세부 이상을 기본적으로 세부를 가지고 가면 당사자와 우체국에서 환불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내용 증명은 소송이나 다른 그 다음 단계에 쓰이게 될 문서가 되므로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는, 그리고 상대방을 압박해서 뭐 소송이나 그 다음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만드는 게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내용 증명을 쓸 때는 뭐 부동산 사무실이든 아니면 뭐 법무사 사무실이든 뭐 변호사 사무실이든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 이제 받게 되는 당사자에 연관되는 사람들에게도 같이 발송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 증명이 나에게 오게 된다면 그것을 무조건 피할 것이 아니고 그에 방박하는 내용 증명을 다시 보내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내용 증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에는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